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문정원입니다. 장 막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함께 이 내일장 공략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꼼꼼한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 생방송 유튜브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신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 수급불패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이끄는 시장 추세를 점검해 보고요. 그에 따른 개인 투자자분들 방향성까지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성웅 다올 투자증권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 현재 수급 상황 체크부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후 2시 기준으로 봤을 때 1위에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대형주에 좀 매수세를 유입해주고 있는 외국인이고요. 또한 LG 디스플레이는 차량용 OLED 관련 이슈도 좀 함께 있고요. 그다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을 방문했다는 이슈 속에 오늘장 주목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거래를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기도 한데요. 오늘장 외국인들이 3위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 SDI 해외 수주 모멘텀이 들어와 있죠. 오늘장 외국인들도 포트에 담고 있고요. 또한 코스모 신소재는 5위로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에코프로비엠을 담고 있는데요. 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좀 펼치고 있는 에코프로처럼 현재 에코프로비엠도 2%대나 좀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제 아직도 기대할 것이 많다면서 증권가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LNF도 오늘장 외국인들이 담고 있고요. 또한 대주전자재료도 오늘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어반리튬은요, 이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기대감의 강세 흐름 나타내면서 오늘 외국인들 4위로 담는 종목이고요. 또한 SM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늘장 엔터주들 강세 속에 K팝그룹이 미 빌보드 차트 들어가 있다는 소식이 부각되면서 오늘 관련주로서 SM도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코스피 쪽 삼성 SDI를 현재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해외 수주 모멘텀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차장님, 관련 이슈 자세하게 점검 부탁드립니다. 삼성 SDI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전지 이 소재주들이 많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죠. 하지만 정작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배터리를 만드는 완성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뒤늦게 좀 올라가는 감이 있는데 뭐 그만큼 이제 그 어떤 2차 전지 소재주들이 갔을 때는 뭐 배터리 또 2차 전지 뭐 부품주들 전부 다 수혜를 받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우선 2차 전지 쪽 소재에 대한 어떤 해외 수주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우선 그 전기차, 그 ESS 이쪽에서의 수요는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더 세분화가 되죠. 이 소형전지 이 전동 공구랑 그리고 전자재료 디스플레이 어떤 이 공정 쪽에서의 부분에 있어서 사업 포트폴리오는 다양해지는 상황이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삼성 SDI는 이 지금 사업 방향이나 어떤 수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좀 크게 흠잡을 데가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한 3,700억대가 예상이 되죠. 원래 작년까지는 하더라도 올 초나 이 삼성 SDI의 이 영업이익은 3,800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유럽 쪽 이 전기차 시장에서가 좀 약간 역성장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1분기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이것 빼고는 지금 현재 이 삼성 SDI의 어떤 주가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흠 잡을 데가 거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기차 중심의 외형 성장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안에서도 이제 수주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나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엔 이제 다 아시겠죠. 이 배터리 수요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해외 쪽에서의 수주 기대감을 계속 가져간다면은 저는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사는 것처럼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는 뭐 BMW 또 이제 아우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마진이 많이 남을 수 있는 이 프리미엄 고객사를 중심으로 지금 이 사업 방향도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 매출 확대는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삼성 SDI입니다. 현재 1분기 영업이익 3,700억대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이 미국 내 수주도 본격화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앞서 이 분할 매수 좀 좋겠다라고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현재장 같은 경우에 2거래일은 상승했다가 현재 2거래일 또 하락세를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소폭 내리고 있지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도 함께 포트에 담아도 좋을까요? 네, 저는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LG솔루션, 뭐 삼성 SDI, 이 배터리 완성 업체들을 우리 2차전지 이 소재주들보다도 좀 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삼성 SDI 목표 주가를 거의 이제 뭐 90만 원 이상까지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은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1차적 목표가 83만 원 말씀을 드리는데 83만 원 올라갔을 때는 2차적으로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고요. 손절가는 70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 삼성 SDI 분할 매수해도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 현재 가격 76만 원대 지금 진입해 있습니다. 현재가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꼬집어 주셨습니다. 목표가 83만 원, 손절가 70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YG 엔터테인먼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엔터주들 오늘 강세장 펼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많은 엔터주들 중에서 왜 YG 엔터테인먼트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우선 엔터업종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많이 좋은 상황이죠.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특히 이제 그 오늘 아시겠지만은 이제 BTS 지민 빌보드 1위를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 이 YG 엔터에 대한 이 엔터 업체들의 전체적인 밸류가 좀 상승하는 차원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좀 약간의 좀 부담스러웠던 게 바로 이제 블랙핑크에 대한 의존도가 제일 컸었죠. 하지만은 이 뭐 트레저 그리고 이 뭐 지드래곤의 뭐 컴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티스트들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YG 엔터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 그전에 그 약간의 YG 엔터의 그 다른 자회사 쪽에서의 사업 부분과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결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탈피하는 과정에서 다른 뭐 굿즈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잘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YG 엔터에 대한 뷰는 저는 계속해서 좋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올해 1분기 때 엔터 업체들의 평균적으로 이 판매 봤을 때 엔터 4사 가장 많은 어떤 앨범 판매를 보였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뭐 BTS나 이 블랙핑크가 없는 상황에서도 올해 1분기 사상 최고 앨범 판매를 냈던 걸 본다고 한다면 이 엔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실적주로서 지금 각광을 좀 받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이브도 그렇고, 뭐 SM, 뭐 카카오도 그렇지만은 오히려 좀 지분 이슈가 SM에 대한 최대 주주 지분 이슈가 끝났을 때 주가가 잘 가는 걸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사소한 이벤트가 오히려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YG엔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이슈 부분은 많이 좀 비껴 나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YG엔터 어떤 그 엔터 업종 안에서도 많이 안 올랐던 종목으로 본다고 한다면 YG엔터가 맞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살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 쪽에 대주전자재료 좀 눈에 띕니다. 이제 관련 이슈와 함께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 준다면 어떤 말씀이 있으실까요? 우선은 뭐 대주전자 같은 경우에도 실리콘 응급제 쪽에서는 우리나라 안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그 경쟁자가 많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특히 이제 그 나노 쪽에서의 그 재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IT 업체들 전체적으로 이 상반기 때 실적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 나노 재료의 그런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은 좀 우상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이 대주전자 재료가 그동안에 또 양극재 쪽으로만 치중됐었던 2차 전지 소재주들의 유동성이 실리콘 응급재로 본다고 한다면 이 대주전자 재료가 어떤 숨겨진 그런 종목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리콘 응급재 시장은 계속 확대되죠.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 뭐 기술 진보가 약간 한계 좀 달렸기 때문에 이 실리콘 응급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차별화, 하이엔드 제품에 대한 차별화를 봤을 때도 꼭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이제 실리콘 응급재에 대한 투자 부분이 양극재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출하량도 굉장히 좋죠. 뭐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올해 1분기가 약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노 재료 출하량은 그나마 꾸준하게 좀 올라가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는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주 전자재료 이렇게 좀 제시해 주셨고 이 실리콘 응급재 시장 성장이 좀 지속화되고 또 그에 따른 차별화가 조금 보여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매수는 현재가로 해주시고 이 목표가 13만 원, 손절가 1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 기관들 주목하고 있는 양시장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기관들 순매수 상위 종목 오후 2시 기준으로 1위에 이름을 올린 종목 바로 LG에너지솔루션인데요. 이 약세로 출발했던 LG에너지솔루션이 장중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 쏠리면서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1위 종목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현대 일렉트릭이 2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올해 수주 전망치 상향 조정 속에 강세장 펼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러브콜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SK이노베이션도 오늘장 기관들이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한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차 이렇게 나란히 4,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이 순매수 상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오늘장 롤러코스터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요. 현재 기관이 1위로 담는 종목입니다. 또한 SM, 이 K팝그룹 믹 빌보드 차트 이 들어와 있다는 소식이 부각되면서 엔터주 강세 오늘 SM도 함께 동반 상승 중이고요. 또한 이노스 첨단 소재는 이 기관 대량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이전 전망 대비 크게 부진했지만 오늘장 기관이 좀 러브콜 들어가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와 YG 엔터테인먼트, SM과 같은 이슈 속에 먼저 멀티 레이블로 구조적 성장세가 조금 기대된다면서 엔터 대표 4사 사상 최대 실적이 조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순매수 상위 종목 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 기관이 코스피에 주목하고 있는 현대 일렉트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수주 전망치 상향 조정을 좀 받는 상황 속의 강세인데요. 어떤 좀 이슈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수주를 좀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2년 전에 1분기가 2021년 1분기 때 수주가 1조 한 7천억 정도 됐는데 이 작년 1분기가 2조가 넘었죠. 2조 5천억 됐고 올해 1분기 수주가 지금 3조 5천억까지도 육박을 합니다. 왜
분기마다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수주 잔고가 올라가는 게 눈에 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1분기 영업이익도 지금 현재는 350억대가 예상이 되는데 작년 1분기보다도 역시 110% 이상 증가하는 수치죠. 뭐 그만큼 이제 이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어떤 수주나 뭐 이런 부분이 새롭게 좀 사업을 해서 수주를 한다는 것보다도 기존의 어떤 전력기계, 특히 이제 변압기 쪽에서의 교체 주기가 안전하게 들어왔을 때는 수주가 느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올해 뭐 상반기 때 많이 몰려 있죠. 뭐 그러면서 북미 쪽에서의 이 상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교체 주기에 의한 전력기기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제 이 북미 자체가 지금 현재 분위기에 뭐 신재생을 설치하거나 또 인프라 투자 여러 가지 변에서 봤을 때 이 변압기 같은 이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대엘렉트릭의 어떤 물량에 대한 주문은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약간의 작년 하반기 때 주가를 약간 불안하게 했던 게 이제 포스코 쪽에서의 전기 강판에 대한 수급 차질 이슈가 있었죠. 뭐 하지만은 이거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화를 좀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증거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거의 6년 가까이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좀 주가가 좀 빠져가지고 들어가기가 좀 편한 상태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현재 현대일렉트릭 1분기 영업이익이 350억이 넘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면서 이 관련 전망을 조금 짚어주셨는데요. 현재장도 10%대 좀 급등세 연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흐름이긴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좀 고심이 클 것 같습니다. 이 가치 포트에 담아도 좋을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매수 관점을 조금이라도 우선 담아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오늘 분동성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중장기적인 마인드로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는 49,000원 말씀드리는데 저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5만 원 후반대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 가격도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생각되고 손절가는 4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우선 담는 전략을 조금 취해라 말씀해 주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49,000원, 손절가 4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관이 이 코스닥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엔터주 강세인데요. 특히나 JYP 엔터테인먼트 좀 관련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점검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YG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체 엔터 업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죠. 특히 이제 이 JYP도 그렇지만은 1분기 때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이상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 전에 컨센서스가 240에서 250억이었는데 지금은 260억대까지 지금 컨센서스가 올라간 상태고요. 역시 뭐 트와이스, 뭐 엠믹스 이 컴백으로 인한 앨범 판매량의 호조로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월드 투어와 또 이제 일본 또 이제 특히 이제 있지죠. 있지의 일본 포함 아레나 쪽에서의 이 공연 수익이 좀 크게 잡힐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JYP 엔터의 엔터 사사 중에서 최대 장점은 바로 이제 그 음원 그러니까 아티스트에 집중하고 있는 게 바로 JYP 엔터의 최대 강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이제 JYP 엔터가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뭐 이 기타 매출에 대한 부분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본업 가치가 상승하는 시기에서 이 신사업 쪽으로의 매출까지도 인식이 된다면 이 JYP 엔터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올해 JYP 엔터의 가장 큰 이 주가의 핵심은 바로 이제 해외 쪽에서의 데뷔하는 아티스트의 성공 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총 3팀, 그러니까 한국, 중국, 미국에서 3팀이 데뷔하는데 지금 이제 미국 걸그룹 데뷔가 지금 예정이 돼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1분기 내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이 원래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좀 반영될 가능성이 있었죠. 하지만은 여러 연소생들 한국 입국에 늦어지면서 약간 시장에서는 오픈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이제 미국 쪽에 성공을 하냐 안 하냐, 우리 가봐야 뚜껑 열어봐야겠지만은 만약에 성공했을 때의 그 파급 효과는 국내에서의 그 그룹들의 어떤 성공보다도 훨씬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에 어떤 모멘텀이 뭐 성공 여부를 떠나서 그 그 뚜껑을 열기 전에 관심은 계속 모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JYP 엔터에 대한 어떤 주가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 포함해서 엔터 대표 사상 최대 실적도 좀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관심을 좀 쏠릴 수고 있겠는데요. 함께 좀 매수세 동참해도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엔터 사상 매수 관점으로 지금 실적주로서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차적 목표가는 89,000원, 손절가는 7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 JYP 엔터테인먼트 분할 매수 관점 잡아주셨습니다. 목표가 89,000원, 손절가 7만 원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다올 투자증권 이상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고 왔습니다. 이제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확실한 이 승부 매매 마침표를 좀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입니다. 자, 오늘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사님께서 앞서 공략주를 제시해 주신 이 종목들이 어마어마한 좀 수익률을 좀 낸 듯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볼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삼성중공업인데 거의 5% 가까이 근접한 수익률을 냈다고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제가 화요일 날 이제 나와서 삼성중공업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당시에 어떤 키워드를 좀 이야기 드렸냐면 흑자전환. 흑자전환. 일단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몇 가지 안 되는 단어 중에 이제 흑자전환이 맞아요. 이제 키워드로 삼고 네. 충분히 이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기업 위주로 한번 보자라는 의견 많이 드렸었는데 네. 일단 시기와 맞물려서 오늘 장중에도 우리나라 뭐 조선 3사에서 LNG 수주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왔고 네네. 충분히 지금보다 더 견고한 수주 잔고를 이제 피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대까지 한번 가져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 2차 전지에만 조금 집중이 되어 있다가 그렇죠. 어제 오늘 조금 이제 위아래로 흔들림이 나오면서 네. 거기서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많은 섹터로 지금 흩어졌어요. 네. 자금들이. 이제 흩어진 것도 흩어진 거지만 투자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똑똑하신 게 네. 실적이 좋은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혹은 자동차 부품주 맞네요. 어제 이쪽으로 많이 수급이 쏠렸잖아요. 네네.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조선사들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이 키포인트를 좀 잡아간다라고 하면 제가 제시드렸던 이 박스권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6,000원대도 네. 이번에는 한번 넘어가 줄 수 있지 않을까. 아, 만약에 이번 네네. 1분기 제가 실적 나오면 5년 만에 실적 흑자 전환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거의 뭐 3, 4년 동안 박스권 안에 갇혀있던 지금 이 주가인데 네. 만약 흑자 전환 나오면 충분히 시세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삼성중공업이 앞서 계속 조금 키워드로 좀 제시해 주신 게 흑자전환 강조를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삼성중공업을 필두로 한 조선사 이번에 좀 실적주로 조금 네.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요. 22%대 수익률을 조금 자랑한 모트렉스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네. 근데 제가 못 샀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 네. 그래도 이제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이 사셨다면 그걸로 제가 위안 삼고 일단 모트렉스 그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지금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긴 하지만 네.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되 절반은 더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단순히 지난 4분기,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것뿐만이 아니고 어제 이제 우리가 환호했던 것은 현대차가 지금의 실적보다도 앞으로 더 중요하다. 24조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네. 우리나라 국내에도 국내지만 어허. 이 북미 시장에도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기 때문에 네. 청사진을 정확하게 그려냈기 때문에 네. 저는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자동차 부품사들도 여전히 관심권역에 두고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네. 일단 현대차라든지 기아의 주가가 최근에 조금 가파르게 올랐죠. 그래서 네. 잠시 쉬어갈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현대차에 제가 주가 띄워놨거든요. 네. 정말 많이 안 올랐습니다. 오. 정말 안 그래요? 올랐어요. 네네. 그냥 회복만 한 수준이에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주가가 레벨업해서 21만 원, 22만 원대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면 모트렉스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좋아하던 화신이라든지 서현이하라든지 이러한 기업들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한 가지 추가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제가 이번에 이 자동차가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올 때 그 네. 뉴스들을 천천히 다 읽어봤거든요. 네. 근데 사실 뉴스가 그렇게 새롭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오호.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이제 넘어가면서 전기차에서 시장 점유율을 현대차, 기아가 많이 가져오겠다. 네. 이게 이제 주요한 골자인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본 게 차량 경량화 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기름을 넣고 네. 디젤을 넣고 차를 굴리는 것보다 전기차 배터리로 놓고 이제 차를 굴릴 때 네. 차체가 가벼워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차량 경량화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모트렉스와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플러스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쪽이 이제 부각이 되는 오, 거거든요. 맞네요. 네. 이제는 전통적인 차량을 조금 벗어나서 이제 조금 더 영역을 확대해서 자동차 쪽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트렉스 22%나 좀 급등 수익률 나타냈는데 이 절반은 보유하시고 또 절반은 수익 실현 이런 네. 조금 이 전략을 조금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3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 모트렉스인데 이 좀 수익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든든하시죠? 그럼요. 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네네. 부담도 됩니다. 어, 왜냐하면 안 샀다가 아. 저 친구가 좋은 수익을 냈구나. 그럼 그러니까요. 오늘 어떤 종목을 말하는지 기다려보자. 그래서 네. 또 이 종목에 또 오늘 또 새롭게 갖고 온 종목에 또 많이 투자를 하실까 봐 오.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요. 수익 실현 내시면 좋죠. 네, 꼭 수익일 때는 네. 수익 실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이사님께서 좀 제시해 주신 공약주가 상당히 많아서 세 번째 또 공약주 네. 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빙그레가 오늘 조금은 소폭의 조금 수익률을 조금 자랑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 아무래도 설탕 가격 상승에 이 빙가류들도 조금 빙가류나 아니면 이 관련 이 바나나 맛 그렇죠. 그 우유. 빙그레 하면 그 관련해서도 조금 상승을 좀 모멘텀을 조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 뉴스가 나올 걸 생각하고 말씀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허. 공교롭게도 좀 타이밍이 잘 맞았네요. 네, 빙그레 네. 쪽에 조금 우세한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 설탕 가격이 수년 만에 가장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네네. 나옵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설탕 가격이 오르면 빙그레라고 하는 이 음식료 업종에게는 단기적으로는 악재예요. 왜냐하면 원자재 값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오르느냐? 결국 기업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가장 좋아하는 카드인 판가 인상을 할 가능성이 그렇죠. 높습니다. 네. 또 판가 인상을 하게 되면 설탕 가격이 내려가도 그 판매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아하.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네. 때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을 뿐더러 제가 지난번에 빙그레 이야기 드렸을 때 여러분들에게 전제 조건을 하나 드렸어요. 네.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 맞아요. 만약 포트에 다른 경기 방어주가 있으면 안 사도 괜찮다. 네. 그런데 한 종목이라도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띈 종목이 없다면 빙그레를 사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투자의 선택이다,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네네. 그 기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가격도 충분히 신규 공략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네네. 사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가장 환호했던 2차 전지, 뭐 네. 챗 GPT, 네. AI처럼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네. 이것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하지만 안정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 가져갈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설탕 가격 상승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좀 상승 모멘텀이 좀 있을 거라고 네.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빙그레인데 판가 인상 요건 또 생각을 못했는데요. 이에 따라서도 좀 상승세 좀 유지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종목까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수익률을 좀 자랑하는 거의 고가 기준 35% 수익률을 자랑하는 한미사이언스 네.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도 물론 중요해요. 네. 그런데 출발하기 전 말에 먼저 앉아 있는 전략도 네. 저는 때로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기준으로 사실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낮지만 네.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에 당시에 이제 추천을 드렸고 중간에 제가 AS 드렸을 때도 네. 조정 나올 때마다 사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한미사이언스의 지금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봉상 본다면요. 많이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한번 고개를 살짝 든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위치에서 이제 추격은 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현재 45,000원 부근이니까 42,000원대에 만약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와준다. 네. 그러면은 충분히 저는 신규 매수도 괜찮다라는 의견 어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사이언스 수익률은 이 정정을 좀 해드립니다. 25% 고가 기준으로 좀 나와 있고요. 조정 시에 또 추가 매수 전략 좀 잡아보시는 이런 포인트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앞서 수익률 자랑했던 종목들처럼 오늘도 조금 공략주로 제시해 주실 종목 기대가 됐는데 그에 앞서서 이 종가 베팅 시원하게 하시고 또 수익 실현도 좀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섹터를 화면으로 키워드 힌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다각화입니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이런 기업들일 것 같은데 네. 일단 좀 더 힌트를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시장은 한 가지 사업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기업도 물론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죠. 시장의 자금이 좀 한정적입니다. 예전처럼 뭐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뭐 물론 늘긴 늘었지만 네. 그 는 이유도 에코프로 형제 때문에 늘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 자금, 전체 볼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섹터가 언제 걸릴지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사업도 네. 잘하고 있는 게 중요하고 어. B라고 하는 사업도 잘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네. 그러한 상황인데 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은 제약 쪽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제약. 네. 그래서 오늘 강세 섹터를 제약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에서 한번 그러면 제약 바이오 주에서 사업 다각화를 하는 기업을 그렇죠. 조금 좁혀줄 수가 있겠네요. 근데 종목 먼저 말씀해 주시기 전에 제약 바이오 네. 뭐 2차 전지 다음 타자로도 좀 꼽히고 있는 섹터긴 한데 좀 더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이슈가 있을까요? 실적이죠. 실적이요. 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의 가장 큰 강점은 변동성입니다. 오, 그리고 제약 바이오의 가장 큰 단점은 실적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 실적을 봐야 하는데 제가 한미사이언스를 추천드렸을 때도 왜 다른 기업 굉장히 많은데 한미사이언스를 좀 말씀을 드렸냐. 지금은 실적이 정확하게 좀 나올 수 있는 대형 기업에 먼저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쵸.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기대에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실적은요. 그 주가를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를 여러분들이 당분간 시세가 나온다라고 해서 같이 보실 때 네. 실적이 잘 나오는 쪽, 잘 나오는 기업 위주로 분석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약바이오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같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기업은 딱 두 가지. 제가 방금 강조드렸던 실적, 그리고 그 실적을 이뤄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기업이요. 네. 제약바이오이면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고 그 제약바이오 안에서 시장 점유율 있잖아요. 네. A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그 A라는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국내가 아니고 전 세계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실적도 훨씬 더 뛰어나겠네요. 훨씬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국내 수주뿐만 아니라 해외 그렇죠. 수주도 같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된다면 이 바이오 관련주 또 해외 수주 모멘텀 네. 이런 거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짤막하게 한 말씀 좀 첨언하신다면. 저 일단은 뭐 학회라는 것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암학회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아스코 학회라는 것도 있을 수 있을 네네. 것 같고 제약바이오가 조금은 변동성을 보이기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데 네네. 사실 그 이벤트들은 짧은 단발성이에요.
하지만 그 이벤트 이후에 한번 움직여서 관심을 받았던 기업들이 네. 추가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실적이 네. 잘 나와야 되는 그쵸. 그런 상황이라서 네. 저는 제약바이오 여러분들이 뭐 많은 기업들을 보고 계시겠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을 네. 한번 집중력 있게 봐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입이 근질근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공략해볼 만한 탑픽 종목 한번 공개해 주시죠.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파미셀이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잘 아는 기업은 아니고요. 좀 오. 생소하실 것 같긴 네. 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셀트리온 그룹주, 한미그룹주, 맞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뭐 이러한 쪽 혹은 CJ 바이오사이언스 오. 이러한 쪽들이 이제 강세다 보니까 네. 파미셀 그건 무슨 기업이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일단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유클레오시드라고 하는 물질을 만듭니다. 어려워요. 제약바이오는 어렵습니다. 저도 방송 준비할 때 가장 부담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네네. 제가 준비해놓고선 단어가 너무 어려워. 맞아요. 용어가 자, 너무 어렵고. 뉴클레오시드입니다. 네. 자, 이 뉴클레오시드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러분들 이번에 코로나19 지독하게 겪으면서 네. 우리가 진단키트 써보셨잖아요. 네네. 진단키트 할 때 어떻게 하죠? 순서가? 이제 코에 이제 그 면봉을 넣고. 넣고 그걸 묻히고 네. 거기에 시약을 떨어뜨리잖아요. 네네. 그 시약이 뉴클레오시드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그러니까 어. 진단키트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네. 이 뉴클레오시드의 수요는 당연히 늘어나겠고 그쵸. 그렇게 된다면 파미셀의 실적은 충분히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니 코로나19가 지나간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요. 이제 와서 갑자기 네. 이러실 수 있는데 코로나19 이전에 사실 진단키트에 많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19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겪고 나서 어떠한 질병이라든지 그러니까 독감도 독감이고 감기도 감기고 네. 진단키트로 먼저 한번 선별적으로 검사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연구진들에 의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네.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클레오시드의 수요가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뉴클레오시드의 전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사용량의 70%를 파미셀이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네. 더욱이 지금 이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2공장까지 가지고 있는데 3공장까지도 완성이 되고 이 완벽하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도 시장 점유율을 거의 독과점 형식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더 많은 뉴클레오시드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것에 도달이 네. 됩니다. 그렇기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한번 높여잡을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또 이제 mRNA, 또 RNA라는 여러분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이러한 기반의 치료제 연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네. 또 이제 파미셀 같은 경우에 뭐 파미셀뿐만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제약바이오가 코로나 때 힘들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임상시험을 못 하잖아요. 맞아요. 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모아놓고 한번 이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 모아놓지를 그걸 못하니까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임상시험이 제대로 못했던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도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가면서 충분히 이러한 임상시험이 일정 플랜대로 지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로 인해서 이 간 경변 줄기세포 치료제 이쪽에서도 지금 두각을 나타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힌트를 사업 다각화라고 그렇죠.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약바이오가 제약바이오 일만 잘하면 되지. 또 어디 쪽을 진출을 했길래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난연섬유라 그래서 이 제조 섬유가 PCB 기판 이쪽으로도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타 다른 제약바이오보다도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고 네. 그리고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네, 입증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당연히 시장 점유율에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예요. 네. 이건 삼성전자도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미셀에 대한 기대치 충분히 높여잡을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이 궁금한데요. 네, 일단 뭐 파미셀 같은 경우에 일단 언제 사느냐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네. 지금 종가 기준으로 약 9,600원에 안착되어 있는데 네.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절가는 8,500원 한번 적어드릴게요. 8,500원은 다시 한번 파미셀이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이 이탈이 될 수 있는 네. 그러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8,500원 이탈 시에는 손절하자라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만약 여기서 올라오게 된다면 저는 제약바이오의 특성상
변동성을 살려서 13,000원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어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파멸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네.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날이 있는데 일단 문제는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날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네, 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동안 물려있던 악성 매물이 한번 소화가 됐다. 그러니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는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미슬 이 종가에 베팅을 하셨다가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 8,5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동시호가 구간 체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지수 상황 확인해 봅니다. 코스피 0.01% 소폭 내리면서 현재 2,550선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31% 오르며 893선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 지수 상황은 이렇게 혼조로 조금 마감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뭐 말씀해 주신 뭐 자동차 관련주들 중에서 자율주행이나 뭐 스마트카 관련주들도 조금 각광을 그렇죠. 받았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제가 모트렉스 소개할 때 한국의 애플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만큼 지금 자동차 안에서 영역을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부분은 네. 자율주행, 스마트카, 커넥티드카 이쪽이기 때문에 저는 모트렉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부담이 되나 네.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네. 모트렉스가 올라가니까 다른 쪽도 볼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일단은 저는 모트렉스부터 먼저 확실하게 아하. 보고 네.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네. 시장이 참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올라와야 하는 종목군들은 안 맞아요. 올라옵니다. 네. 가던 기업만 계속 가는 상황. 하지만 이 정도라도 저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조정이 깊게 나왔어도 움직이는 종목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개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한 가지 좀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쉬어갔던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네. 대표적으로 보면 컨텐츠 제작 관련주들, 뭐 아하. 게임주들,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종목들 여러분들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은 좀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 좀 꿈틀꿈틀댔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면서 이 관련 뭐 메타버스나 이런 게임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엔터주들도 조금 오늘 상승장이었죠. 또 스마트카 자율주행까지도 좀 살펴주셨는데 또한 여기에는 뭐 건설 대표주들이나 철강 주요 이런 좀 묵직한 종목들도 오늘 장 강세를 좀 펼친 상황입니다. 또한 뭐 방위산업주도 여전히 꾸준히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감 이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13일 목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양 시장 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계속 거듭하다가 혼조 마감을 했는데요. 이 뉴욕 증시 영향을 좀 많이 받은 듯합니다. 자,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을 했지만요. 내일 장 성공적인 투자 전략 좀 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연해 주시는 전문가님께 내일장 전략 한번 물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연준이 리세션이 올 수도 있다라면서 이 경기 침체 단어를 직접적으로 썼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증시는 어떤 대응 전략을 조금 펼쳐야 될지 여쭤봤습니다. 이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대형주 위주로 관심을 좀 둬라라는 이 조언해 주셨고요. 윤석천 경제평론가님께서는 한국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조금 완화된 말씀해 주셨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라 이런 말씀 덧붙여 주셨는데요. 이 이사님 오늘장 이렇게 조금 마감이 된 상황 속에서 이 전문가님들의 의견에 좀 첨언을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현금 비중을 조절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난 4분기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힘듦을 모두 잊어버릴 만큼의 강세장이 3개월 반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계좌 HTS, MTS가 수익권일 거예요. 네. 그러면 수익 매도를 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다음 종목을 보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종목을 통해서 내가 큰 수익을 볼까? 여기에 포커스가 지금 맞춰져 있는데 네. 여기서 한 템포 조금 쉬어가거나 만약 1월달, 2월달, 3월달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신 분들이라면 네. 이제부터는 당분간 50만 원만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투자를 똑같이 하되 일단 대내 변수도 변수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사실 조정 없이 지금 계속해서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잠시 쉬어갈 수도 있음을 인지하시고 현금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그게 힘들다. 네. 이런 장에서도 좀 물려 있는 게 있어서 그런 전략이 힘들어요 하시는 네, 분은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네. 어느 정도 해지성의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 아. 경기 방어주 혹은 인버스 상품을 아하. 일부 일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더 네.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사님께서는 이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라. 이 말씀에 조금은 네. 비중을 좀 둬라 이런 말씀 그렇죠.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사님이 조금 보시는 내일 강세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섹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면 이 건설기계 쪽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어허.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네. 제가 앞서 조금 언급드렸던 컨텐츠 쪽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혹은 CJ ENM이라든지 네. 그동안에 이 2차 전지가 강했고 네. 코스닥 지수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올라가지 못했던 쪽이 오히려 네. 올라옵니다. 오. 자, 콘텐츠 관련주도 지난 하반기에 여러분들 많이들 어떻게 들어보셨을 거냐면 네. OTT 업체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 공급해야 하는 작품 수도 많아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업황 좋으니 실적 잘 나올 겁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많이 못 움직였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에 너무 집중이 되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하지만 올해 이제 뭐 대형작들이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네. 길복순이라고는 작품이 어. 크게 또 히트를 치지 못한 어허.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오징어 게임과 같은 또 작품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네. 충분히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이 컨텐츠 제작사들도 돌입했기에 저는 컨텐츠 제작 쪽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대신에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은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오. 그래서 조금은 가벼운 쪽을 보게 된다면 뭐 사마 네트워크스와 같은 기업들 혹은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서 본다면 메타버스와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뭐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오호. 이러한 기업들을 현재 구간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네.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OTT 시장의 확대와 또 성장성과 함께 이 콘텐츠 제작이 조금 부각되면서 오늘도 이렇게 콘텐츠 제작 이 내일장 한번 전략으로 좀 잡아주셨는데 스튜디오 드래곤과 같은 이런 좀 대형 뭐 무거운 관련주들보다 또 대안으로 좀 꼽을 만한 종목들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후루룩 지나갔는데요. 네. 좀 종목을 좀 자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살펴주신다면요. 네, 일단 뭐 사마 네트워크스를 좀 보도록 네, 할게요. 네, 일단 네.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제작을 하는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현재 차트 흐름을 놓고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CJ ENM처럼 조정이 깊었던 것이 아닙니다. 네. 일단 물량들을 다 소화하고 나서 이평선들을 모두 정배열 상태로 만들었어요. 사실 네. 오늘 제가 파미셀을 가져올까 사마 네트워크스를 가져올까 하다가 오. 제약바이오 쪽의 수급이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서 네. 일단 파미셀을 가지고 나왔는데 아하. 사실은 오늘 종가 베팅 후보군 중에 하나가 네. 사마 네트워크스였기 때문에 사마 네트워크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나는 포트에 제약바이오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 파미셀을 또 이러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란 네네.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저는 차라리 그러면 사마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이 기업을 3,2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는 선에서 이제 잡아 보시면서 네. 4,000원 혹은 4,500원 이상까지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오늘 흐름 중에 제가 이 컨텐츠도 컨텐츠지만 좀 눈여겨보는 쪽은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 인프라 투자요?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큰 돈, 그러니까 2조 4천억이라고 하는 2,400조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인프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어제 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진성TC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사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조정의 깊이가 깊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정이 조금 며칠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옆에다가 좀 패스해놓은 섹터인데 네. 장 중후반부에 보니까 이들 종목들이 다시금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그래요? 올라오기 시작을 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인프라 투자 관련한 부분만 보는 것보다도 중국의 인프라 투자 그리고 미국의 칩스법이라든지 IRA 법안 때문에 공장 증설에 대한 수혜를 같이 받아볼 수 있는 쪽은 우리나라 쪽에서 보면 LS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 배선판을 만드는 기업인데 네. 공장 만들면 거기에 전기 배선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이 투자의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때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섹터, 눈에 보이는 대장주를 매매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네. 그걸로 인해서 파생돼서 어떠한 종목이 더 빠르게 올라갈 것인지 지금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 네.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컨텐츠 쪽에서는 사마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기업을 그리고 인프라 쪽에서는 LX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LX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품 안에서 아껴뒀던 이 사마 네트워크스까지도 조금 제시해 주셨는데 무려 6거래 연속 상승 행진을 조금 펼치고 있는 사마 네트워크스까지 이렇게 살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성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 내일 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장 막판까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양지수, 이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혼조 마감이 예상됐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양시장이 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내일 장도 저희 방송과 함께 성공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